안녕하세요. 장균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이 상관, 용,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을 이루었는데 역시 상관을 다시 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디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진년의 기묘월의 임진일주의 경자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보면 양쪽에 연과 시에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와 진토라는 것들이 이게 정관, 평관이 이렇게 양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월은 묘목이죠. 네. 월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월에 묘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보면은 여기에 자진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묘진합을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합사주입니다. 다합사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합사주는 일단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본인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그런 이 시류에 편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자기의 부탁을 하는 그런 공생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합사주의 특징은 또한 이 정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다합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자인 경우에 다합사주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에 다합사주는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집에 있는 살림이나 뭐 이런 것들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내용들 등한시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낚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들을 또 남자가 갖고 있는 다합사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합사주를 갖고 있는 명이 또 한번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오행적으로 살펴보면은 천간에 금이 있고 토가 있고 금, 수, 목, 화가 없네요. 토 다 갖추고 있는데 화가 없는 게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화가 없는 이 사주가 이 명에 어떤 역할을 끼치는지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생어, 묘월, 정, 수목, 상관격이다.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으니 바로 정이 수목, 상관격이다. 천간, 기토, 임절. 천간의 기토는 절지에 임하였고 절지에 앉아있고 지지의 양진토는 내목지 역이다. 목의 여기로 작용한다. 일생금, 일공수. 일생금이라는 한편으로는 금을 생하고 한편으로는 수를 두 손 맞잡을 공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지켜준다 혹은 보호해준다. 이 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진토가 수를 극한다라는 표현은 못 쓰겠죠? 네, 어떻게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투, 양경이다. 또한 양 두 개의 경금이 양쪽에 투관되어 있고 부단, 진토, 분흥, 재수. 진토는 재수를 하기에는 역부족인데 반생금, 조수. 도리어 생금을 해주는 데다가 수를 돕는 역할까지 같이 한다. 필이 묘목 위용이다. 반드시 묘목을 써서 용신으로 사용해야 된다. 소위 일신, 득용, 차상, 비경이다. 소위 말하는 하나의 신으로서 용신을 얻어 그리고 일한 모습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촌, 경진, 신사, 금지, 왕지, 공명, 불수다. 촌인, 경진, 신사 대원에는 금이 왕하여지는 이 시기이므로 왕지이므로 공명, 불수다. 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경진, 신사가 금의 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토가 경금을 생하는 형태고 진토가 토생금을 하는 거니까 왕해지고 사화라는 것은 또 금의 생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공명이 따르지 않았다. 지, 이모, 운의 생재, 재금이다. 이모운에 이르러 재성이 생하여지고 그리고 금을 재하게 되었다. 명재 안탑이다. 이런 것은
명제안탑, 안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탑제명이라고 하죠. 예전에 과거에 붙은 사람들은 어떤 절에 있는 안탑이라는 곳에 이름을 드높이 올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거에 붙은 사람은 안탑제명 혹은 안탑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에 과거에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미, 생공, 목신이다. 개미 대운에는 생공, 목신 역시 목신을 두 손 맞잡고 생하여 준다. 이게 미토가 묘목과 함께 합하여 묘미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신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갑신, 지전, 북방수. 갑신 대운에는 지전이라는 것은 지지가 온전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갑신 대운은 신, 자, 진 이런 삼합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방수국을 이루었다. 목봉생조, 목이 생하여 지는 것을 받는다. 그래서 사판연등이다. 이 벼슬길이 계속 올라가게 되었다. 유, 영윤, 이, 승, 사마. 영윤을 거쳐 사마에 이르렀고 천지황당, 황당에 이르렀으며 탁, 여기 탁자는 발탁될 때의 그 탁입니다. 탁, 관찰이, 리, 얼번. 관찰사에 이르고 얼번을 밟았다. 팔좌 봉강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교우, 충파 임목이다. 유금을 만나게 되니 충파 묘목이다. 묘목을 충하고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괴오 낙직이다. 잘못을 저질러 낙직하였다. 귀향을 갔다라는 내용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서는 벼슬길이 끊겼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소위 용신 불가 손상. 소위 말하는 용신은 절대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은 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대운에 발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수가 묘목을 봤으니까 상관월입니다. 묘목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지를 장악한 이 묘목이기 때문에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묘목이 그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묘목이 상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은 또한 묘진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 경관의 모습이 아니라 상관을 자기 것으로 상관을 써서 관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자기 편을 만들어주는 그런 묘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토가 천간의 정관으로서 나왔지만 이 또한 이 편관, 정관 이런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관살 혼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살 혼잡을 누르기 위해서는 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목이 월지를 장악하고 있고 게다가 홀로 하나만 있지만 이 월지를 장악하고 있는 목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되는 것은 진토가 묘진합을 하고 있지만은 이쪽 자진합을 하면서 삼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토는 이쪽에서도 합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일주라는 것은 본인의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좌하고 있는 진토는 처궁, 그러니까 집사람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쪽 묘진합도 있고 자진합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결혼해서 처가의 능력을 조금 더 갖고 와서 자기 능력을 더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가 자리에서 이렇게 처 자리에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합을 시켰다는 얘기는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좀 더 넓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처가 쪽에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자기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인맥을 더 넓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토가 자진합도 하고 있고 또한 경금을 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묘목을 사용해서 용신으로 하고 있으니까 용신의 반대인 기신은 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을 눌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도 나오죠. 이 이모대운의 생제하고 재금을 하여서 안탑제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이 목을 바로 치는 그런 입장만 아니다고 한다면 금이 뭐 이 경우에서 큰 기신으로 작용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으로서 금생수를 하는 역할은 그 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묘목을 치지 않는 한은 이런 경우에는 기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임수가 봄에 태어난 임수이기 때문에 이 수의 기운이 많이 빨려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진합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 금생수의 역할 또한 가장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금생수, 수생목 잘 돌아가는 모습이죠. 게다가 여기선 토생금까지 원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인상생형이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한 도장을 받는다, 권한을 받는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수생목까지 가는데,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까지 가는데 이 목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대운에 목생화를 돌려서 이때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모대운의 안탑 제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목이 강력해지면은 그 목의 힘으로 상관으로서 자기의 입지를 좀 더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대운에는 묘미합으로 목이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화대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진경진대운과 신사대운에서 공명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사오미는 화의 대운입니다. 아무리 여기 사화가 금의 생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이 사람의 역량은 신사대운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대운, 갑신대운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런 신자진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이 천간으로 나타나서 목이 더 강력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목과 멸지를 장악한 이 묘목이 간목을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간목이 이런 기토를 더 강력하게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지로서는 신자진, 그리고 묘신합은 암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기에는 금금목인데 묘목과 신금은 서로 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자합, 신진가합, 묘신암합, 신진가합, 이렇게 모든 쪽에 있어서의 합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사람들과 만나면은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술 한잔 나누고 형님 동생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친화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바로 윗사람한테도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도 능력입니다만은 사람과 사귀는 능력에서 바로 친해지고, 이런 어떤 이 혈연단체, 지연단체, 학연단체, 이런 단체를 만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승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유대운에 이뤄서 충파 묘목이라고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묘목을 건드려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을목이 천간에 간목이 있을 때 이 목이 힘을 발휘했는데 이때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합니다. 천간은 을경합으로 해서 이 을목이 본인의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목이 모기의 역할을 못하고 합으로 해서 묶여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유금은 여기에 묘유충 발생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유충이 발생하는 것 또한 여기에서 이 을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불안정해지고, 또한 진유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묘진합을 잘 이루고 왔던 이 모습이 묘유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깨지는 데다가 진유합으로 또 돌아서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놨던 파벌이 이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서든 자기가 어떤 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신진 세력이 나타나서 자기를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팽당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을류대운에 갑자기 모든 것들이 정지 형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낙직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 사주에 화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금을 다루는 능력들이 뛰어나게 되니까 조그만 하나의 화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갑신대운, 뭐 을류대운, 갑신대운에 잘 되는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을류대운에 이렇게 이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형태는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관용 상관격에서 화가 없는 경우의 내용을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용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